테슬라 센터와 차량을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라스베이거스에서 테슬라 차량 여러 대에 총격을 가하고 불을 지른 30대 한국계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부가 일부 대학을 겨냥해 유학생 입학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유학생 300여 명의 학생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 테러범 수용소를 방문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수감자들을 배경으로 발언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장관이 착용한 6만 달러 상당의 시계가 주목을 받으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의 대규모 감원 여파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4차례나 다운됐고 전화문의 폭주로 상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홍역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뉴욕에서 워싱턴 DC로 가는 암트랙에 확진자가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돼 해당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노출 경고가 발령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정부 개편을 주도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대한 반발로 테슬라 센터와 차량을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라스베가스에서 테슬라 차량 여러 대에 불을 지른 30대 한국계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최근 라스베이거스 지역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테슬라 차량 최소 5대가 전소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테러 행위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광역경찰국은 연방수사국과 공동수사 끝에 방화를 저지른 36세 남성 폴현 김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18일 오전 2시 45분쯤 발생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라스베이거스 남부에 위치한 테슬라 서비스 센터를 찾았고 주차된 테슬라 차량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던진 화염병은 휘발유나 다른 인화성 액체로 채워진 몰로토프 칵테일 형태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서비스 센터 정문 유리문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저항하라란 낙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네바다주 법원과 연방 법원에서 각각 기소됐습니다. 주 법원에서는 방화, 폭발물 소지, 차량에 대한 총격 혐의가, 연방 법원에서는 미등록 총기 소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 그리고 전국적으로 테슬라 시설을 겨냥한 기물 파손 사건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김 씨는 라스베이거스에서 활동하는 영화 촬영 감독으로 SNS 등에서 팔레스타인 옹호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부 대학을 겨냥해 유학생 입학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친팔레스타인 활동에 연루된 유학생 300여 명의 학생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악시오스는 법무부와 국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하는 학생이 너무 많은 곳이라고 판단할 경우 특정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을 받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학이나 교육기관이 학생, 직업교육 비자를 발급해줄 수 있는 유학생, 교환학생 인증 프로그램을 승인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유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학생이 있는 모든 교육기관을 검토할 것이라며 한 교육기관에서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악시오스는 지난해부터 가자전쟁 반전 시위가 강하게 일어났던 컬럼비아대와 UCLA 등이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학가 반이스라엘 시위와 관련해 비자가 취소된 사람이 300명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 모든 나라는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거부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대학들을 파손하고 학생들을 괴롭히고 건물을 점거하는 행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비자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민 당국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잇따라 구금하고 있는 가운데 엘라베마 대학의 이란 출신 대학원생이 또 당국에 구금됐습니다. A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출신으로 엘라베마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박사 과정에 알리레자 도루디가 지난 20일 이민 당국에 체포된 뒤 구금됐습니다. ICE는 도루디를 이날 오전 5시께 그의 자택에서 연행했다고 엘라베마대 학보인 크림슨 화이트가 전했습니다.
도르디는 현재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고 불법 이민자 수용 시설로의 이감을 기다리고 있다고 변호인 데이비드 로자스는 말했습니다. 엘라베마 피켄스 카운티 교도소 대변인은 ABC 뉴스에 도르디가 지난 25일 IC의 요청으로 이곳에 수감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도르디의 학생 비자가 취소됐다며 그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로자스는 ABC 뉴스에 국가안보 위협과 관련해 혐의점이 무엇인지 당국으로부터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르디는 범죄 행위로 체포된 전력이 없고 반정부 시위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르디는 아직 범죄 혐의로 기소되진 않았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을 지지한 혐의로 구금된 터프츠대 박사과정 유학생 웨즈 튀르크는 루이지애나의 IC 시설로 이송돼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IC에 웨즈 튀르크를 매사추세츠 밖으로 이송하지 말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에 있는 테러범 수용소를 방문한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반쯤 벌거벗은 수감자들을 배경으로 발언하는 영상을 SNS에 올리자 그가 착용한 $60,000 상당의 시계가 주목을 받으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엘살바도르 테콜루카에 있는 테러범 수용소를 방문하고 SNS X에 게시한 33초 분량의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불법 체류 외국인 범죄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지금 당장 떠나라며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사냥하고 체포할 것이고 당신은 이 엘살바도르 감옥에 갇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에서 눈길을 끈 건 놈 장관의 발언보다도 그의 왼쪽 손목에서 빛을 내는 금색 시계였습니다. 이 시계는 약 $60,000에 달하는 롤렉스 데이토나 골드 모델로 추정됩니다. SNS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하위 10에서 20%에 속하는 매우 가난한 사람들 앞에 서서 자유를 과시하는 동시에 부를 과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고 다른 이용자는 공식 계정을 누가 운영하는 것이냐, 저 시계는 놈 장관을 바보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썼습니다.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국토안보부 차관보 트리샤 맥라플린은 성명을 통해 시계의 제조사를 확인하면서 놈 장관은 자신의 출판 수익금을 사용해 직접 착용이 가능하고 언젠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품목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의 대규모 감원 여파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4차례나 다운됐고 전화문의 폭주로 상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당초 계획했던 신원 확인 강화 절차를 2주 연기하고 적용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7,300만 명의 은퇴자, 장애인 등에게 연간 1조 5천억 달러를 집행해온 기관인 사회보장국이 앞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사회보장국의 감원과 예산 삭감이 지속되면서 웹사이트 장애뿐만 아니라 민원 서비스 전반에 걸쳐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사회보장국은 사기 방지를 위한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며 수백만 명의 수급자가 기존의 전화 인증 방식 대신 지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무실로 전화 문의가 급증했으나 직원 부족으로 관리자들이 직접 전화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전화통화 대기 시간은 평균 3시간에 달했으며 일부 발신자는 4-5시간을 기다렸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부서까지 폐지되면서 불만을 처리할 체계마저 사라진 상황입니다. 사회보장국은 혼란을 의식한 듯 26일 기존 연금 수급자와 메디케어 신청자들에게 요구하려던 새로운 신원 확인 절차 시행을 2주 늦추고 적용 대상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도지의 강력한 비용 절감 정책이 사회보장국의 운영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효율부는 복지 사기 단속을 명분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숙련된 직원들이 대거 퇴출됐고 일부는 자진 퇴사했습니다. 사회보장국 내부에서는 정부기관을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무역 보복 정책, 그리고 강경 이민 단속 등으로 반트럼프 정서가 확산되면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6일 외국인 관광객이 미국 여행을 재고하면서 트럼프 슬럼프가 다가오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 여행 기피 현상을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인종차별적 언사 등이 외국인들에게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여행 전문가들은 이 정부의 수사와 정책이 미국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고 관광 심리에 영향을 주는 등 세계인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국제무역청 통계에서 지난 2월 미국 방문 해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2.4% 줄었습니다. 중국 11%, 아프리카 9%, 아시아 7%, 중앙아메리카가 6% 감소했고 지난 2월 한 달 미국을 찾은 캐나다인은 23%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 내 관광 사업을 직접 압박하고 있습니다. 델타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 아메리칸항공 등은 수요 둔화를 이유로 올해 1분기 비행 계획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관광산업 역시 여행객 감소로 수십억 달러의 손실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행조사기관 투어리즘 이코노믹스는 올해 미국으로의 국제여행은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여행 산업에 64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는 6월 10일 치러지는 뉴저지 예비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인 후보는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 하원에 3명의 후보가 도전하고 있으며 카운티 커미셔너 1명, 그리고 타운시 의원에 4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먼저 뉴저지 주 하원 37선거구는 민주당 예비선거에 현역 엘렌박 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있으며 테너플라이 데니얼 박시 의원도 예비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37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는 2명의 한인 후보를 포함해 총 6명이 도전했고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2명이 11월 본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됩니다. 37선거구 공화당 예비선거에는 한인 입양인 앤드류 미안 후보 등 2명만 출마해 이미 본선거 진출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버겐 카운티 커미셔너 민주당 예비선거는 팰리세이즈 팍 시장을 역임했던 크리스 정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민주당 예비선거에 정 후보를 포함해 총 6명이 출마했고 이 중 다득표 순으로 3명이 당선돼 11월 본선거에 진출하게 됩니다. 정 후보는 민주당 소속 현역 커미셔너 3명을 뛰어넘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각 타운별 예비선거에는 한인 4명이 출마했습니다. 포트리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는 피터서 의원이 5선에 도전하고 있고 올드테판 시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에는 재선에 나서는 고트 권 의원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또 팰리세이즈 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크리스 곽, 노스베일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케너스 조 후보가 각각 등록해 첫 당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 한인 후보들은 모두 예비선거에는 경쟁자가 없이 본선거 진출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10년 만에 홍역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홍역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뉴욕에서 워싱턴 DC로 가는 암트랙에 확진자가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돼 해당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노출 경고가 발령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미국 홍역 감염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초부터 지난 20일까지 미국 17개 주에서 378건의 홍역 발병 사례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26일 10년 만에 처음으로 텍사스주 서북부 러벅시에서 홍역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추가 사망 사례가 뒤따랐습니다. WHO는 예년에 비해 홍역 발생 건수가 증가했다며 감염자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어린이가 대다수라고 전했습니다. WHO는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홍역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홍역이 빠르게 번진 건 홍역 백신이 자폐증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 탓에 일부 지역 학부모가 자녀의 백신 접종을 꺼렸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한편 지난 19일 뉴욕에서 워싱턴 DC로 향하는 암트랙 기차를 탑승한 승객 중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해 동승객들을 대상으로 홍역 노출 경고가 발령됐습니다. 암트랙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 맨하탄 펜스테이션을 출발해 20일 오전 1시 30분에 워싱턴 DC에 도착한 175번 열차에 탑승한 승객 중 1명이 홍역 환자로 확진됐습니다. 따라서 암트랙은 해당 열차에 탑승했던 승객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어제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은 한국 남동부 지역에서 계속되는 산불로 인한 비극적인 인명피해와 광범위한 손실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치명적인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과 유적지도 파괴됐다며 미국은 이 어려운 시기에 동맹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주한 미군도 화재 진압과 피해 지역 지원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로스앤젤레스와 하와이 산불 때 한국이 보여줬던 확고한 지지를 잊지 않고 있다며 여러분이 우리 편에 서서 뜻을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나소 카운티는 곧 ICE와 함께 경찰 10명의 불체자 단속 훈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훈련을 마친 카운티 경찰은 불체자를 단속해 직접 구금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공화당 소속의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 카운티장은 성명을 통해 나소 카운티는 펜타닐 확산으로 청소년을 물들게 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 집단으로부터 카운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ICE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로컬 정부가 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올바니 근처 랜슬러 카운티는 뉴욕주에서 처음으로 ICE 단속 협조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의 소수의 커뮤니티 미디어 오피스는 지방법 83호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법 83호에 따르면 시 정부기관은 광고 예산의 최소 50%를 소수의 커뮤니티 미디어에 지출해야 합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아담스 행정부는 2021에서 2022 회계연도와 2022-2023 회계연도 광고 예산의 18%와 40%를 소수의 커뮤니티 미디어에 지출했으며 지난 회계연도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대형 미디어 매체를 소수의 커뮤니티 미디어 리스트에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연간 미디어 광고 관련 보고서를 75일이나 늦게 제출했으며 광고 지출이 어떤 매체를 대상으로 했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는 쓰레기 감축과 환경보호, 해충 문제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 규정은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적용되며 모든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대상입니다.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 유기물을 뚜껑이 있는 갈색 통에 따로 담아 지정된 요일에 배출해야 합니다. 뉴욕시 청소국은 주민들에게 갈색 쓰레기통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55갤런 이하의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전용 스티커를 붙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은 고양이나 쥐 같은 동물의 침입을 막도록 설계됐고 냄새 발생도 최소화되도록 제작됐습니다. CBB은행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뉴저지 금융감독국으로부터 뉴저지주 포트리 지점 설립을 위한 모든 승인을 공식적으로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개설될 포트리 지점은 동부지역 본부와 함께 CBB은행의 동부지역 첫 번째 지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포트리 지점은 2025년 5월 초에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일 희망재단은 26일 지난 33년 동안 서류 미비자로 체류하다 중풍으로 인해 생활 능력을 상실해 현재 주님의 식탁 선교회에서 생활하던 지재구 씨를 영국 귀환할 수 있도록 비행기표 구입에 $1,200를 지원했습니다. 지 씨는 경기도 여주의 십자가 선교회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재단은 지난해에도 2명의 영국 귀국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흥사단 뉴욕 지부가 주최하는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의 원료를 찾아서 미주 최초 한인 촌파차파 캠프 전시회와 강연이 개최됩니다. 전시회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플러싱 글로벌 리더십 재단에서 개최되며 장태한 UC 리버사이드 대학 교수의 강연회는 5일 오후 2시 리셉션 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올라갑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흐린 가운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